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하는 CES 2023 K-스타트업 리뷰 세미나 제2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열린 CES 2023 K-스타트업 통합관에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뵀는데요. 이렇게 또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간간히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CES 2023은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레카파크의 중기부와 서울시가 꾸린 K-스타트업 통합관은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이 공동 운영해서 스타트업 51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우수한 K-스타트업의 열정과 혁신적인 기술로 CES 혁신상 수상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혁신상 수상 실적의 3분의 2가량이 우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혁신상 수상뿐만 아니라 현장 계약 체결 등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뒀는데요. 좀 늦었지만 우리 스타트업들의 자랑스럽다는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유레카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스타트업 벤처기업 연구단체인 유니콘팜의 주최로 진행되며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이 주관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CES 참여 기업을 비롯해서 내빈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객석을 향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광재 사무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임정욱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 스타트업 벤처기업 연구단체인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의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 네, 잠시 오시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유니콘팜 연구책임위원이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유니콘팜 연구책임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오늘도 전문 특강을 해주실 분이시죠. 강릉 원주대 최재홍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처 디자이너스 최영욱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여할 CES 2023 참여 기업을 위해서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 청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임정욱 실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입니다. CS 리뷰 세미나는 CS 2023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고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 김성원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및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CS 2023에서는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타트업 중심의 유레카 파크, 모빌리티 중심의 웨스트홀, 빅테크 기업 중심의 센트로홀 등 곳곳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기업가들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한국인 참관객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혁신 기업들에게 주어진 혁신상 609개 중에서 121개를 K 스타트업이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 혁신상 20개 중에서 9개를 한국 기업이 받아서 참가국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8년 전에 썼었던 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8년 전 2015년 CES에 참가를 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가 격정된다는 그런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CES에는 한국 기업의 존재가 굉장히 적었고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난 한국의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나라 스타트업에 전혀 뒤지지 않게 됐다는데 깜짝 좀 놀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CS에서의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먼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CS 2023 현장에서 참여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어떤 기술이 주목받았는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CS에 그리고 다양한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많은 스타트업들이 오늘 세미나에서 배운 팁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현장 의견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간 민간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도전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정책 개선 방향에 귀를 기울이고 더 효과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때입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지자체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스타트업 코리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K-스타트업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창업벤처혁신실 임정욱 실장님께 여러분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유니콘팜 대표하고 있는 강훈식입니다. CS 2023 리뷰에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또 오늘 특히 이광재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부의 임정욱 실장님과 창진원의 김영문 원장님은 우리 CS 가서도 뵀었고 그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선인데요. 초선 때 4년차 때 타다금지법 이제 제가 국토위였습니다. 초선 4년차에 초선 4년은 국토위를 했는데 타다금지법이 이제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의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 주에 한 분씩 택시 기사들이 분신 자살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 그때 4분인가 매주 자살하셨던 과정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논의 속에서 초소원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 가도 저 전국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울고 불고 분신하고, 스타트업을 지키자는 제 목소리는 되게 작고 나약한 목소리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재선이 되면 꼭 산자 위에 가서 이런 스타트업들의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챙겨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저희가 유니콘팜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은 민주당 내에 가장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여야를 함께하는 연구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2년 전에 유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국회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율주행으로 배달도 하고 하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그 대표가 25살이었는데요 21살 때 시작했답니다. 놀라운 건 이번에 CES에 갔더니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21살의 청년이 창업해서 도전을 반복하고 25살 때 제가 만난 이 사람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모인 공간에서 만났을 때 좀 되게 감격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대표에게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K 스타트업의 성과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이런 성공 사례를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또 무엇을 풀어낼 것인지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자리에 앉아서 사무총장님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한 5월 달이나 6월 달에 스타트업이 국회를 점령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대규모 박람회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신진 스타트업들 전체가 다 와서 한번 국회를 흔들어 놓고 가보는 그런 기획을 해보자 이랬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이 방법을 찾아보자,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스타트업이 국회를 한번 점령해서 흔들고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주는 것도 정치 혁신의 바람하고 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쓸모 있는, 또 필요한 정치, 또 국회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유니콘팜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걸 다짐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리뷰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훈식 의원님께 여러분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 국회 유니콘팜, 또 스타트업 간의 건설적인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뤄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의 축사 더 들어볼 텐데요. 이광재 사무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이 자료집 63페이지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국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결국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CES 수상하신 분들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국회에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에 하시는 분들이 국회를 점령하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국회 사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시회를 한번 대규모로 해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은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하고 이소영 의원님한테 힘써달라고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보스 포럼을 얘기하죠. 근데 다보스 포럼은 옛날 결핵 환자들이 있던 아주 스위스의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 한 교수가 거기서 포럼을 시작한 게, 이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최고의 포럼이 됐습니다.
CES도 우리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열렸던 그 CES 포럼에 전 세계의 벤처가 모이게 되죠. 또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벤처 스타트업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약 9,600개의 기업이 모였고 거기에 몰려든 자금이 약 20조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맨날 남의 것만 구경하러 다닐 게 아니고 우리가 CES보다 더 좋은 이스라엘의 전시회보다 더 좋은 이런 스타트업 전시회를 우리가 한국에 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옛날 배우인데 영국의 연극학교를 그만두고 우리가 미국 헐리우드를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쓴 게 보면은 나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드림웍스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의 전초전으로 올해 한번 우리 강훈식 위원님의 회장님의 우리가 큰 활약을 기대하는 면에서 우리 이소영 위원님 특히 김승원 위원님 늦게 오셨기 때문에 두 우리 회장님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자금이 모여야 되는데 투자 자금 문제인데 모태 펀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수석 과학관이 와서 왜 한국의 벤처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이 안 되는가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컨더리 펀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규모 해외 자본들이 결국 우리가 유니콘 팜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세컨더리 이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산업은행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IB 능력이 있고 거기에 풍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런 세컨더리 펀드에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은 한국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강훈식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의 노력하에 이 벤처 스타트업이 국회 사용법, 국회 이용법 또는 국회를 점령하라는 멋진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스타트업 여러분 멋진 도전과 성취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K 스타트업이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의 축사 더 청해 들어볼 텐데요. 또 한 분의 유니콘팜 공동 대표이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의 축사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원입니다. 늦게 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산자위 상임위가 있어가지고 거의 잠시 법안 통과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저기 CES 2023을 같이 갔어야지 되는데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저를 대신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CES 2023에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와 지원에 있어가지고 뒤처짐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지 되는데 항상 이 정부와 또 국회가 여러분들의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갖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제도와 장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좀 더 동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회가 되도록 우리 강훈식 대표님과 함께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과 발표회라고는 하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역량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여러분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도 그 현장에 함께 했었는데요. 현장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정말 전 세계 속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고요. 정말 빛이 났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단체 기념사진 촬영인데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저희 내빈분들 또 CES 참여 기업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착석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와 주십시오. 또 저희가 기념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앞에 함께 하신 내빈분들 네, 들고 기념 촬영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ES 2023 K-스타트업 리뷰 세미나 제2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크 오늘 함께 하신 내빈분들 또 참여 기업 모든 분들 모시고 저희 단체 기념 사진 촬영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혹시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앞쪽에도 자리가 있거든요. 앞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단상이 있어서 얼굴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단상이 있어서 앞쪽에 서시면 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배려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내빈분들 앞쪽에 그럼 서주시고요. 뒤쪽에 네 얼굴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이사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앞쪽 카메라 보시고 환한 미소 한번 보여주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타트업 화이팅 해주십시오. 스타트업 유니콘팜 화이팅! 네, 좋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상에 계단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네,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모두 착석하시는 대로 저희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안전하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CES의 주제와 또 우리 기업의 활약을 보여주는 주제 영상 먼저 시청하실 텐데요. 그 주제는 CES 2023의 주역인 대한민국 디지털 스타트업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CES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를 넘어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의 장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된 올해 행사는 총 174개국 3,200여 개의 혁신 기업들이 참가, 최첨단 기술 향연의 장으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비인 IT 빠져들어라 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 모든 곳에 스며든 디지털의 혁신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모빌리티, 헬스테크, 지속 가능성 등 6개 혁신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리우는 CES 혁신상에 우리 기업 134개, 181개 제품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수상 기업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전 세계 오직 20개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혁신상에도 수상자 절반에 가까운 9개 한국 기업이 수상하며 참가국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창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혁신상 수상 기업 중 82.8%, 111개가 벤처 스타트업의 성과인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CS에 참가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최고 혁신상을 5건이나 수상하며 우리 스타트업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구상하고 CES에서 확인한 디지털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 그 중심에는 도전과 열정의 우수한 청년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의 미래를 주도할 벤처 스타트업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도전. 글로벌 창업 대국 스타트업 코리아. 과학기술 디지털로 세계를 이끌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우리 K 스타트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에 진행했던 CES 2023 3년 만에 정상 개최하면서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K 스타트업의 참여 규모 또 수상 성과 면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실적을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과 보고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성과 보고는 창업진흥원 글로벌 창업 협력실 박종혁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글로벌 창업실 글로벌 협력실 박종혁 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CES 2023 유레카 파크반 참가 성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ES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미 소비자 기술 협회가 주최하며 올해 CES 2023은 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CES 2023은 전 세계 174개국 3,200여 개 기업 방문객 12만 명이 참가했고 저희 주 무대였던 스타트업 중심의 유레카 파크 관에는 서울대, 한국수자원공사 코트라, 포스텍, 카이스트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관이라 불리는 LVCC 관에는 주요 대기업인 삼성, SK, LG, 롯데정보통신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거 이점에 있었고 CES가 발표한 올해 트렌드를 보면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성, 웹 3.0, 메타버스, 인간 안보로 미래 주력 산업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K-스타트업 통합관을 꾸려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 모빌리티, ESG, 데이터 등 5개 분야 스타트업 51개사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전시회 참관객 및 투자자 바이어를 대상으로 피칭하는 K-스타트업 데모데이, 해외 미디어들이 K-스타트업들을 평가하는 글로벌 미디어 어워드, 각 국가관 담당자들과 국가별 스타트업 지원 방향에 대해 토론한 글로벌 스타트업 토크쇼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CES 2023의 주요 통계 수치를 보면 전체 참가 기업 수는 3,200여 개사였고 이 중 한국 기업 수는 598개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유레카 파크관 전체 참가 기업 수는 1,000여 개사 중 한국 스타트업은 355개사로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CES 2023에서는 디지털 건강, 지능형 도시, 로봇공학 등 28개 분야에서 434개사, 609개 제품이 혁신상에 선정되었으며 이 중 국내 기업은 134개사, 181개 제품으로 전체 혁신상 수상 기업의 3분의 1에 달했고, 특히 국내 수상 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 창업 기업에 해당하여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K-스타트업 통합관 주요 성과입니다. K-스타트업관 51개 참여 기업 중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여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오늘 리뷰 세미나에도 참석하신 주식회사 라오나크, 주식회사 에바는 3개의 제품으로 3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지 비즈매칭 상담도 활발히 진행되어 총 24건, 약 170만 불의 계약 체결 등 좋은 성과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CES 2023 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스타트업의 성과를 CES 2024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업진흥원 글로벌 창업협력실 박종혁 실장님께서 성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CES 2023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양측면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기회와 성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CES 2024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CES 2023 참여해주신 기업을 모시고 행사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AI 치매 진단 및 건강 추적 솔루션 기술을 선보인 세븐포인트원의 이현준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AI 기술로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그런 헬스케어 문제인 치매에 관련해서 빠르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또 VR 기술로 개선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국회 사용법을 정말 잘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그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CES에 참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세심한 코칭을 해주신 그 창진원과 그리고 그 통합관에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CES에 참가하면서 어떤 성과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8월 22일 날에 창진원으로부터 CES에 참가 기업 그런 그 지원 기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었다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그 지원을 진짜 실제적으로 해주실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보니까 혁신상을 수상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지, 그리고 CES에 참가했었을 때 바이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바이어들과 협상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한 코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혁신상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강점을 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셨고 미리 코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10월 6일 그 CTA로부터 저희가 혁신상에 수상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만나려고 했던 그런 외국 바이어들, 그리고 저희가 만나려고 했던 그런 벤처 캐피탈들, 그분들께 저희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하나의 성과로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CES를 준비를 하면서 또 이 통합관에서 몇 명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념품들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일요일 날에 저희가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 명이 간 것이 아니라 이제 4명이 같이 갔고, 또 감사하게 대학생 서포터즈를 저에게 지원을 해주셔서 그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총 5명의 인원이 저희가 그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ES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CS가 시작이 돼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 뵀었습니다. 왜 5명이나 사람이 필요했는지 저희가 그때 정말 체감할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전 세계 바이어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갈 수 있어서 저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일 동안에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신 총 방문자 수가 1,200명에 달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그 시간에 있던 그 1시간당 평균 방문자 수가 약 40여 명에 달했었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그 1시간당 거의 평균적으로 40여 명이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만약에 저희보다 4명보다 더 적은 인원이 갔었다면 이분들 그냥 말도 못 해보고 가셨을 분들이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고 좀 더 이제 그 알아보겠다라고 하셔서 저희 브로셔를 가져가신 분들이 그 굉장히 많으셨어서 저희가 그때 500개의 브로셔를 전부 소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알츠윈에 대해서 영어 그 버전을 준비를 해서 갔었었고 현지에서 영어 버전에 대한 시연을 하면서 약 283건의 영어 버전 데모 시연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파트너십 기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표정이 저렇게 변했었고요.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S를 통해서 저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히 저희가 만나본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었고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기업들이었지만 CS라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사들과 저희가 미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협업 논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그 민간 단체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간 단체와도 굉장히 미팅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CS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민간 그런 그 단체들도 저희가 만나게 되었고요. 또 저희는 그 일본 그러니까 CES인데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진출을 관련돼서도 저희가 그 기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가장 큰 그런 병원 시스템도 저희가 만나서 지금 협업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디지털 회사라든지 유통 기업들과도 만나서 저희가 이런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한국에만 있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서 CES에 갈 수가 없었다면 그리고 또한 저희가 혁신상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었던 그런 성과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 시간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중요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인 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약 지금 전 세계에서 35개 기관들과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것들과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이렇게 그 논의를 해갈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그 저에게 세심한 코칭을 해주시고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국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븐포인트원 이현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준비 과정부터 실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발표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발표는 AI 가상인물 생성 서비스 기술을 선보인 펄스나인의 박지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펄스나인 주식회사의 대표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미소년, 미소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저 얼굴들은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디자인이 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소년, 소녀들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그 엔진은 0.6초 만에 가상인물 얼굴을 하나씩 이제 디자인을 해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101명씩을 추려서 이렇게 저희가 선보이게 됐고요. 이런 것에 관련된 기술을 딥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아이돌도 데뷔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여인 역시 그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상의 인물인데요. 앞서서 보셨던 101명의 소녀들 중에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11명의 소녀들 중에 그 한 명입니다. 그 이터니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걸그룹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그 친구인데 최근에는 이제 SBS 모닝 와이드에서 리포터로 매주 활동하는 등 생방송으로도 또 그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펄스나인에서 타깃하는 가상인물 시장은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유망합니다. 엄청난 시장 사이즈와 성장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제 5년, 한 7, 8년 후 이제 730조에 달하는 이제 거대한 마켓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의 버추얼 쇼호스트가 가장 많이 돈을 번 경우는 7,440억을 연간으로 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한 버추얼 휴먼이 만들어낸 매출이 74조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74조라고 하는 그런 돈에서 1% 매출 포인트를 매출로 소득으로 잡은 것이 이제 7,400억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가진 시장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펄스나인에서는 이 가상인물의 비즈니스를 영상 제작 현장에 직접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CES에서 좀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 자사 캐릭터 IP를 확보를 해서 제작 프로세스의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을 한국에서 검증을 했고 해외에서도 파트너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그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기술로서는 수개월간의 시간과 고가의 특수 장비를 가지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어야 하는 작업인데요. 지금은 얼굴도 0.6초 만에 디자인이 되고 컨텐츠 합성도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제 방송으로 얼굴이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먹방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실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과 함께 혼합이 된 그런 XR적인 방송 경험까지도 자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CES에서 새롭게 좀 선보이게 됐고요. 저희 이제 이터니티 좀 소개를 드리면 2021년에 3월에 처음으로 데뷔를 해서 작년에는 이제 영국의 왕립박물관에 전시가 되기도 하고요. BBC의 100명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22년 특별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외신과 국내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걸그룹 K-팝 멤버입니다. 네, 이런 소녀들이고요. 저희는 이 기술을 조금 더 많은 창작자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경량화된 B2C 서비스를 CES에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펄스나인 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비용으로 가상 체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마네킹이 되는 저런 인형이 입고 있는 저 옷을 나도 한번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CES에서 느꼈던 것은 오프라인의 힘은 정말 크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가 물론 미디어 어워드 탑 7에 선정이 돼서 상도 받고 또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컸지만 이게 이제 미래적인 그런 투자보다도 당장 연결되는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회비라서 이제 밝히기는 어려워서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투자 논의로 연결이 된 그 큰 대형 VC가 이제 2기관이 있었고 대기업 파트너십이 3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기업 로레알과의 파트너십은 바로 이루어져서 사실 최근에 협업을 1차 완료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글로벌 로레알과도 논의를 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좀 이제 저도 CES는 처음이어서 되짚어봤는데 회고를 해보면 CES는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고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쌓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도 그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인연들의 의사결정권이 이제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내부 역량 테스트를 그 CS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고객과 파트너사와 경쟁사들을 쟁쟁한 분들 위주로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 설계하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좀 이제 제언을 드리자면 이런 이제 국제 무대에 한국 스타트업이 설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CES뿐 아니라 다른 이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부스도 조금 더 좀 넓고 쾌적한 형태로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국내의 그런 스타트업 경쟁력이 많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님께서 성과 발표해 주셨습니다. CES 2023에서 좋은 경험하신 만큼 앞으로 더 멋진 성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국회 유니콘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함께해 주신 의원님 한 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과 공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엣지 컴퓨팅을 위한 딥러닝 연산 최적 고성능 AI 반도체를 소개한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빌린트 신동주입니다. 뜻깊은 자리 만들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이 저희 이제 모빌린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모빌린트가 이제 모바일 인텔리전스여서요. 움직이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AI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요새 인공지능이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전용 프로세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나 이제 알고리즘까지 풀스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지금 보시는 저희 칩을 제조해서 이것을 CES에서 출품을 하였는데요. 그 관련해서 CES 2023 현장 경험 및 마케팅 성과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출품한 AI 반도체 제품을 에리스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에리스 반도체를 저희가 19년에 설립해서 2023년 1월에 CES에 출품하고 발표하기까지 좀 그 역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년 설립 후에 저희가 2020년에 바로 이제 MLPerf, 머신 러닝 퍼포먼스라는 이제 AI 반도체 글로벌 이제 벤치마크, 이제 구글,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요. 제 오른쪽 아시는 이제 파운딩 멤버로 뭐 구글, 엔비디아, 퀄컴, 인텔, 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모빌린트와 그리고 삼성, 이제 퓨리오사 AI 세 군데가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해서 저희가 설립 1년 만에 이제 국내 1등의 수준을 달성하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 이전에 이제 13년도부터 이제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연구실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사의 환경에서 저희 이제 AI 반도체 NPU IP들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삼성 파운드리 14나노 공정에서 저희 이제 AI 반도체를 실제로 웨이퍼에서 제작을 해서 이제 칩으로서 이제 12월에 받게 되었고요. 12월에 받고 나서 1월에 이제 초에 CES에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준비하기까지 한 달 만에 이제 칩 검증이나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이런 동작 확인 그 다음에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까지 잘 준비를 해서 2023년에 CES에 출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ES 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게 요 에리스라는 반도체이고요.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카드나 AI 박스 형태로 지금 고객에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CES 저희가 참여했을 때 현장 경험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제 크게 이제 부스 관련된 것과 그 외로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저희 이제 통합관에서 마련해 주신 부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이 국내외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CES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또 국내외 고객사 그리고 미디어, 뭐 정부 인사들, 투자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한 번에
지금 밀집된 기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그 1,000명에 넘는 뭐 저희가 일일이 다 카운트는 하지 못했지만 아마 뭐 2,000명 이상의 그런 분들을 이 부스 전시를 통해서 만나 뵈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부스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나 그리고 간담회들 그리고 다른 기업 및 나라의 전시관을 관람하고 또 별도 미팅을 진행을 통해서 그 이런 경험들을 이어나가고 또 비즈니스 논의, 뭐 투자 논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성과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1,000명이 넘는 참관객이 방문하고 직접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된 것만 하더라도 10건 이상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어 노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CES 후에 저희의 뭐 사이트나 뭐 링크드인, 유튜브의 방문객도 뭐 350%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월에 돌아오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여기 애플 쪽 조립 라인에도 비전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와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SKT에도 요새 이 AI 쪽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데 하이라이트된 회사 중에 하나로서 또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고 뭐 투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펀딩하고 있는데 뭐 국내 탑 이제 20개 VC 중 한 15개 이상을 만났을 만큼 이제 투자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우선은 이번에 AI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영상이나 글로만 소개하는 것보다 실제 반도체를 시연했을 때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런 아이덴티티나 뭐 홍보 자료 등으로 잘 준비했었고 또 마케팅 슬로건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Q&A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뭐 영문과 국문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부스 전시나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들 이 CES 참석을 해보니까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중기부나 서울시 그리고 창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코칭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CES 참여를 통해서 많은 성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과 공유를 해주신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무대에서 전시되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K-스타트업 통합관 글로벌 토크쇼를 또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해외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얘기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 개발 및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죠. 유니콘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유니콘팜을 대표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만큼 이 향후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이젠 글로벌 강정석 대표님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에이젠 글로벌의 강정석입니다. 이 자켓을 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입고 왔는데 저만 입고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CES를 요번에 이제 이렇게 덕분에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처음에 CES를 참가한 게 2008년도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선 충전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폰에 들어가 있는 무선 충전 회사인데 완전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고 1년 반 뒤에 제가 퀄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퀄컴이 이제 뭐 전 세계 표준안을 주도를 하면서 이 무선 충전 지금은 이제 차 안에도 막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의 뭐 선행 연구 기술팀 만나서 이렇게 전구를 들고 팔았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무선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실제로 리얼라이즈 되는 걸 보면서 이 기술이라는 것들이 참 이게 참 파급력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표준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큰 부가 창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중소벤처 기업부에도 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이제 핀테크여서 금융위에도 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도 속하는 이런 약간 이제 카멜레온 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국가의 이 부라는 것들이 어떻게 창출이 되는 거냐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연 이 국가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제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나가는 형태, 지금의 이제 많은 형태인데, 이제는 그 수출의 형태가 막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형태로 아메바 같이 이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퀄컴 케이스처럼 이 표준안을 주도를 해서 이 표준안의 라이센스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아침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창업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스라엘이 이제 많은 원천 기술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회사들이 과연 회사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 이스라엘에 두고 있을까? 아니면 미국에 두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왜 글로벌로 나가야 되냐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유니콘이 이제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려면은 일단은 뭐 땅이 커야 되겠죠. 그 땅이 이제 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한국 땅에서는 워낙 좁은 땅이지 않습니까? 뭐 1억 불, 2억 불 정도 되는 땅에서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뺏고 뺏기는 형태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이걸 뭐 무한대 땅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화면이 꺼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GDP와 그 이제 이 해외 자산들에 대한 이 비교표입니다. 이제 뭐 제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GDP 대비해서 이 대외 채권, 대외 채권들인 거죠. 그럼 그들이 이제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많이 나가서 많은 자산들을 이제 축적을 해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이제 돈이 이 국가에 쌓인 적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뭐 홍콩이라든지 이렇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외 자산들이 더 많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나가야 될 땅들이 이제 아세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닷 라인이 이제 성장을 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것들이 서비스가 되려면은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제 우리가 워낙 제조업에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제조업을 나가서 하는 것들은 뭐 이대로 잘하면 되는데, 과연 이제 서비스가 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글로벌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AI가 프로세싱을 해서 금융을 연결해주는 이런 모델이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가지고 되면은 이제 전 세계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벤치마크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런 작은 나라들이 해외를 이제 나가려면은 다양한 이제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M&A를 하게 되면은 500억까지는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소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한국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성장들은 너무나도 잘, 아까 이제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 세컨더리 펀드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겠지만, 일단 초반에는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이 더 큰 성장들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토양을 넘겨야 되는 이제 시기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과연 이 기업들이 한국에만 존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자금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묘종을 심어서 글로벌 땅에서 싹을 틔우고 글로벌 자금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 자금들이 통해서 커진 기업들은 결론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한국
기업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도 다 여기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국가의 대외 자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한국 정부가 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정부의 government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인증한 이제 이 스티커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M&A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다시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국가의 부를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금융 영토 확대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 초기 성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강정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인디제이 최재훈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용자 환경 감정 분석으로 연결된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디제이라고 합니다.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주를 기반으로 둔 AI 기업이고요. 현재 실리콘밸리 플러그앤플레이 선정돼서 엑셀레이팅 됐고 2022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예, 저희는 기존의 음악 방식 추천이랑은 좀 다르게 그 협업 필터링 방식이나 감정을 분석한 콘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이 아니고 알고리즘에 의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을 고르지 않는 부분을 기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발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과 감정을 분석해 메타버스 공간과 음악을 제공하는 음악 플랫폼 서비스고요. AI가 2만 가지 이상의 상황을 분석해서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음악과 가사의 감정을 분석하고 음악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는 BPM과 CNN 분석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4가지 서비스로 사용이 되고요. 사용자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분석을 하게 돼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커넥티드카에 최적화된 분석 콘텐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고 미국과 동남아시아, 호주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기 사진에 있는 테슬라, BMW 그리고 몬스터 헤드셋을 개발 제휴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지가 한 장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그 인공지능 개발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인 부분은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수집하는 데이터 그리고 기업들이 의뢰받은 데이터를 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미스코리아에서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받아서 의뢰를 받았는데 기존의 미스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내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미스코리아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중지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죄송한데 여기 마지막 페이지 없나요? 네,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일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더라도 수집 동의서의 인공지능 DB 사용에 대한 목적이나 이해 내용을 적시해야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는 DB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스코리아 대회 때 이미지 컨설팅 자료를 취합하던 도중에 미스코리아 광고 모델 미스코리아들을 선발을 하면서 그 안면 인식을 통해서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의 광고 모델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미스코리아들에게 실시간으로 그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보니 시스템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DB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 확장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발표자가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해서 되게 죄송하고요. 네, 마지막에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검토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디제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개인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 모델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점들이 좀 개선됐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누비랩 경세현 본부장님으로부터 이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드테크의 미래를 주도하는 AI 스타트업 누비랩의 대외 협력을 맡고 있는 경세현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이번 아까 창진원 박종현 실장님이 소개했던 K-스타트업 글로벌 미디어 어워즈 3위를 했었고요. 2021년에는 지속가능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 CS 혁신상을 2개를 동시에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번 CS 어땠는지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제안될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스캔 한 번으로 음식의 종류와 양, 영양 성분을 파악하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AI를 통해 크게 2가지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단체 급식 분야입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급식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대부분 경험 기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되신 영양 선생님께서 이때쯤이면은 이런 메뉴가 많이 먹더라, 좋더라, 아니면 뭐 제철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반양, 저희 배식을 했는데 버려진 양을 잔반양이라고 그러고요. 잔식량은 이제 배식대에서 바로 버려지는 음식을 잔식량이라고 합니다. 이 잔반량과 잔식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경험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많은 양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잔반량, 잔식량, 섭취량을 AI로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급식의 자동화 플러스 급식의 효율화, 정확한 식수 예측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많게는 25%에서 30%까지 절감을 하고 또 예산 절감과 정확한 식수량 예측으로 급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급식 자동화 관련 시스템이고요. 식수 예측 바탕으로 식단 추천 같은 것도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급식 시설에 저희가 설치하는 대형 모니터인데 저 모니터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잔반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을 때 얼마큼 탄소를 저감하였고 이거를 뭐 플라스틱 빨대로 환산을 했을 때는 얼마큼이 된다. 이걸 직관적인 이제 UI로 보여주기 위한 대형 모니터입니다. 그다음 2번째는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분야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유아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섭취한 영양 성분을 바탕으로 했을 때 혹시 좀 성장 과정에서 좀 부족한 영양소는 없었는지 이를 측정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뭐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좋을지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2번째로는 이제 당뇨, 만성 질환자 같은 분들이나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이제 운동선수 같이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제 매번 번거롭게 눈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하면 바로 이제 그 영양 성분과 데이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레카 파크에서도 부스를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기업들과 나란히 디지털 헬스케어 내에서도 40편 규모의 단독 부스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진도 보였지만 강원식 의원님이나 김병욱 의원님 또 와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132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을 해서 지금 계약 관련 협상만 지금 3개월치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에 아라마크, 소덱스, 컴팩스는 여러분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 웰스토리, 풀무원, 아우엄 같은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이제 급식 기업들인데 아라마크만 보더라도 전 세계 2만여 개의 급식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라마크 이렇게 세 기업들과 벌써 POC를 맺고 이제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어제는 미국 육군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와서 저희가 미국 육군이랑도 좀 협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이제 공공 분야도 우리나라나 해외나 마치 비슷합니다.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어디에 도입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을 하였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앞서 미 육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국방부 납품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미 육군한테도 협상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사실 여기 계신 많은 스타트업들께서도 공감하실 부분이 공공 분야에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하고 공무원들 만나고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너무 좋은데 레퍼런스가 없다. 그럼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가 뭘 해야 되냐? 그럼 무상으로라도 주면은 운영을 해주겠다. 보통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기대치가 조금 달랐던 경우는 시간대로 낭비하고 레퍼런스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다시 매출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요. 저희 스타트업의 공공 분야 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아직 저도 뭐 중기부 성능 인증이라든지 조달청 혁신 인증이라든지 많은 제도가 있지만 좀 이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 인증하는 것도 좀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방법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K 스타트업 패키지 같은 형태로 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헬스케어 부분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끼리 모은다든가 ESG나 아니면 IT 혁신 분야처럼 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의 혁신 제품들을 모아서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원스톱 패키지 형태로 좀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 인증이나 협상, 통관 등 여러 절차 사항을 좀 지원해준다면 스타트업들에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는 정부 인증 절차 좀 간소한데 이거는 저희 중기부, 환경부, 여가부 등 이제 다양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이제 인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양식조차 다 다릅니다. 사실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A, B, C에서 A는 기업 정보, B는 뭐 매출 정보, C는 특허 관련 정보 이렇게 양식을 통일을 하고 각 정부 인증별로 뭐 D는 뭐 여성 관련된 정보, 뭐 E는 환경 관련된 정보 이렇게 각 인증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부분만 한다면 좀 일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 세세한 정보부터 공통되는 정보까지 이게 양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인증할 때마다 매번 새로 작성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 주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기부나 산자부나 특히 코트라나 이제 해외 진출 관련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그 덕분에 저희도 해외 진출 많이 하고 박람회도 많이 다녀올 수 있었는데 항공권 관련된 지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 갈 때 항공권만 몇 천만 원을 썼는데 좀 이렇게 꼭 필수적으로 가는 인원에 대해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좀 항공권 관련된 내용을 좀 지원해 주시면 영세한 스타트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누비랩 경세현 본부장께서 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개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CES 2023에 참여하신 51개 기업 중 대표로 총 6분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바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러한 사안들이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 유니콘팜과 같은 단체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CES 2023에 참여한 기업들의 좋은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바라본 CES 2023은 어떤 행사였는지 전문가가 바라본 CES 2023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릉 원주대 최재훈 교수님이 바라본 CES 2023을 빛낸 K 스타트업에 대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재훈 교수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CES와 MWC가 주로 이제 제 겨울방학에 있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가게 되고 여러분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매번 해마다 가다 보니까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제가 유레카관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디 이렇게 나가면 누구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나가면 또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는데 마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미지옥 같은 제가 막 유레카관을 벗어나려고 하면 또 누가 오셔서 다시 뵙게 되고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나 이 경제계 쪽에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올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운동화를 신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전이나 뭐 다른 것보다 이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뵙자마자 알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까 강 의원님 같은 분도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보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기 LVCC는 해마다 넓어집니다.
LVCC가 해마다 넓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10억 달러로 지은 저 공간이 저기 센트럴에서부터 웨스트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이제 예전에 자동차하고 같이 있었던 것들이 소관으로 옮겨지고 또 그런 것들이 헬스로 옮겨지고 메타버스로 옮겨지고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유레카간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올해 저렇게 뭐 통계 숫자가 뭐 10,000명, 20,0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10만 명이 넘었었고 그 전해에 전전해에 17만 명이 넘었던 것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지금 이제 팬데믹하고 저는 지난해에 굉장히 거의 80만씩 늘어나던 그런 미국의 상황에서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이나 기업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오지 않는 것을 목숨을 걸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도 굉장히 조심을 했지만 지난해에 가셨던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올해도 나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통계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업에서 5년, 7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들의 참여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내년에도 거의 70% 가까운 새로운 탄생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위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나온 제품군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저희 이제 글로벌에 보면 이제 프랑스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111개의 스타트업들이 상을 받았지만 여기 프랑스관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년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랑스관은 176개의 스타트업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혁신상을 탄 기업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CES에 나가거나 MWC나 IFA를 나가는 이유는 글로벌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당기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저렇게 디자인과 로고와 부스의 형식이 통일돼서 집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의 대국하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프랑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양과 질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고 있죠. 근데 프랑스는 아무튼 국가적으로 대단히 저렇게 하나의 통일된 원칙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관을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보시겠지만 저기에는 제품이 올려 있지 않습니다. 저기에 부스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저런 데에 나간다라고 하면 세계 글로벌에 있는 모든 바이어, 자기네들 파트너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접촉을 해서 저기서 보통 30분 단위로 회의를 합니다. 저기에서 M&A가 이루어지고요. 파트너가 이루어지고 세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가서 부스를 대단히 광고하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친구들은 몇 달 전서부터 자기네들의 파트너들과 저기서 얘기할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셔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이미 다 스케줄이 차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기 이태리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아마 세계의 전시회가 약간씩 비슷해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기 이제 유럽존도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일본관 같은 경우는 36개. 제가 일본에서 산 적이 있어서 저 친구들하고 몇 번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일본은 스타트업의 굉장히 약소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36개밖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한 5년 전서부터는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규모 있게 아주 분야별로 정리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대만관이 있는데 대만관은 보통 100개 정도의 기업, 지난해보다는 한 20, 30개가 늘었고 스타트업 아일랜드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로고, 스타트업의 로고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들이 양과 질이 채워지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른 쪽들도 다 비슷하게 그러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약간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단독 부스를 내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과 같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K-스타트업이 서울을 대신하고 우리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51개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 C11 내부와 외부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로원 같은 경우는 10개의 내부 외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의 인터서클과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받아서 나갔고 K워터는 본인들이 키우고 있는 ESG 또는 수자원에 대한 그다음에 자원 환경에 대한 기업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뭔가 트러스트를 얻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프랑스처럼 하나의 국가관을 유지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 자체도 여기에 보시면 뭐 음식에서부터 헬스에서부터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거기에 뭐 인공지능 그다음 반도체 칩 너무도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머지 이렇게 이 스타트업들이 뿐만이 아니라 혁신상을 탄 것들을 따로 모아놔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부분 2개 내지 3개는 한국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정도가 한국 기업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간에 노란색의 크레이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독일 기업이 한 건데요. 오른쪽에 2개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뭐 미헵틱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이 웨어러블 기업이죠. 그런데 저 중간에 있는 저 로봇은 등에다 매게 되면 제가 이제 아직 저것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것은 등에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30에서 50kg을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쿠팡에서도 저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의 관점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00kg, 500kg를 든다라고 뻥을 치면서까지 무엇인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요라고 하는데 저 친구들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CES에서 혁신이 사라졌다, 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대체 새로운 게 뭐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품이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 보시면 사람들을 위한 관점으로 포인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성보다는 여러분들이 인간을 얼마나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제품들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혁신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좌측에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꼭 기술만을 위주로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신발 같은 경우는 그냥 신으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으로 손을 갖다 대지 않아도 신발이 착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철사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우리가 IT 기술이나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기술이라고 하면 그것이 혁신상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단히 많이 끼어 있고요. 지금은 2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뒷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그냥 5개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프린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CES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컨슈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렉트로닉 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많은 기술들이 나왔지만 CES는 어느 순간에 코엑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기업의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해마다 CES 유레카 간의 첫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갈 때마다 사실은 놀랐죠. 여러분 원래 보통 CES는 3C라고 그래서 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차이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엑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긴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우선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CX의 혁신상 23개 중에 인공지능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AI in everything입니다. 인공지능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ESG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지구를 위한 그런 기술들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빨간 줄을 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 거죠. 말씀드렸지만 23개 중에 12개가 우리나라 기업이 탄 9개 기업에서 12개의 최고 혁신상을 받았죠. 그중에 5개가 스타트업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CES CTA에 게리 회장에게 한국이 빠지면 CES는 망합니다. 아시죠? CES는 망합니다. 그리고 혁신상에서 한국이 빠지면 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게 한다는 거고,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햅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루즈를 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루즈는 랑콤에서 나온 건데요. 저게 기술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냥 사람들이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가서 루즈를 칠하게끔 해줬는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나 손을 떠는 사람들한테 저 만족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유튜브를 보시면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술을 인간의 불편함이나 불평등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CTA, CES가 저는 기술 같지 않은 기술도 사람을 편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린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농기계 앞에서 자랑질을 하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는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저기에는 GPS 기술이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 스프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어서 자원을 아끼고 그다음에 80%의 물을 아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래의 산업과 기술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IT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 산업과의 기술에 대한 접목이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또 가지냐면 기존에 있는 산업자들이 굉장히 유리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존 도어가 그런 대표적인 얘기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코드가 과거에는 CS는 텐저블하고 무엇인가 보이고 뭐 만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었는데 지금은 컨셉을 가지고 나온 기술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ESG라고 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이 세상을 뒤엎을 것인가라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LG에서도 그렇게 했고 삼성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KPMG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나 슬로건들이나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품이나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삼성의 연결이냐, 삼성은 제품보다도 연결을 강조하죠. 스마트 싱크나 메터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서비스들을 다 묶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LG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지요. 존 디어는 인공지능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승자가 뭐냐면 소니의 자동차가 혼다와 함께, 하드웨어는 혼다가 만들고 콘텐츠와 서비스는 소니에서 하고, 마치 애플의 과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요. 여기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레카관을 점점 한국의 스타트업이 덮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훈 교수님께서 CES 2023을 빛낸 K 스타트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더 알차게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외 또 우수 사례들 소개해 주셨고요. 또 꼭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발표는 퓨처 디자이너스 최영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번 CES 2023을 통해 본 글로벌 산업 동향소 K 스타트업에 대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용욱입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항상 이게 마지막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하셨어. 그리고 게다가 점심시간 전인데 또 주최 측에서는 오셔가지고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줄여주십시오. 이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 위주로만 좀 남겨드리고 함께 조금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CS 뭐 전체적인 얘기는 앞쪽에서 너무 많이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판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 지점. 앞서서 최재형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CS를 한 번 가면 새로운 것들이 있지만 매번 가거나 매번 보면 그 안에서 변하는 미묘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미묘함이라는 거는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기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해마다 CS를 가거나 보거나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CS라고 하는 곳이 이런 산업의 변화를 담고 있고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초의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 미디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더 밀크와 함께 해마다 이 CS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작년에 아까 이제 그 코로나 오미크론 와중에도 갔었어요. 갔다 오는 바람에 열흘간 격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격리 당한 동안 책이나 쓰자려고 책을 썼는데 네, 올해도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CS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저 책에 담겨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 책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CS가 가지고 있는 함의, 이 판의 변화에 대한 변곡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이 숫자, 랭킹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에 쓰는데 앞쪽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딱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참가한 스타트업의 숫자 3,200개 중에 1,000개가 스타트업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1,000개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CS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2000 초반에는 삼성전자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CS를 봤으니까 한 15년, 17년 16년 이상을 제가 CS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11년 전 2012년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해마다 CS는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 또는 키워드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죠? 늘어났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뭐 기술이 많아졌어? 뭐가 많아졌나?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저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면 사실 저것들 중에 일부, 지금 2012년에 나왔던 스마트홈, 뭐 가상현실, 스마트 TV 같은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진화돼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10여 년 이상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표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CS가 그럼 과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CS 관심 막 엄청 많으시고 의원분들도 야 CS 막 뭐 가봐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관심 없었어요. 삼성전자, LG 이런 대기업만 가는 곳이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관심 밖의 대상. 그리고 실제로 CS에 참가하는 기업도 많지 않았습니다. CS를 주관하는 곳이 미국의 CEA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전협회, 전미가전협회라는 곳인데, 이 CEA가 왜 이렇게 이제 사람이 관심이 없지? 우리나라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때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0년대가 모든 것들이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연결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행사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었고, 굳이 저기 가지 않아도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애들은 각자 자기 컨퍼런스를 열고 각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다 각자 일어나는데 굳이 저기 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2016년 이 CS를 주관하는 CEA가 우리도 변신을 해야겠다, 우리도 이대로 있다가는 소멸하고 말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CEA가 도대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CEA가 가운데 글자가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가전이죠. 이제는 이 가전에 세상의 변화를 담을 수가 없다. 이 가전만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협회 이름을 바꿉니다. CTA로,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제 기술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술에다 담아보자. 그리고 나서 2016년부터 기술 기반으로 카테고리와 키워드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시죠? 그 전까지는 단일 제품, 가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술이자 기술이 만드는 생태계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CS를 관심 있어 하는 전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자면, 여기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 지금 CS 관심 있어 하시니까 2012년에는 제가 공동 창업했던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CS를 우리는 뭐 CS 스타트업들이 갈 생각은 안 했고, 여기 뭐 대기업들 가는 데니까 런치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컨퍼런스에 이제 선정이 되고 뽑혀서 갔습니다. 2012년에.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스타트업 400개가 모이는 행사인데 입구에서 막 짐 검사서부터 막 검사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스타트업 행사에 무슨 이렇게 짐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막 몸 검사를 하길래, 아 미국은 원래 스타트업 행사를 이렇게 하나? 뭐야? 이랬는데 이제 들어가서 전시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한 2시간 3시간쯤 있다가 한 무더기에 사람이 우르르 한 2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부스를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부스를 방문해서 이렇게 쫙 돌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냐?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저러냐? 라고 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알려주셨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었던 시몬 페레스였어요. 총리로 역임을 하셨었고 당시 9대 대통령이셨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4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그 작은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을 챙기고 간 거예요. 당연히 저희 스타트업 부스에는 안 왔었죠. 그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지원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부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11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CES를 그 2012년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자면, CES의 스타트업이 처음 등장한 것도 저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스타트업이 많지 않았고, CES가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니까 한번 여기 스타트업 존을 한번 좀 할까? 그래서 테크, 유레카 파크의 테크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테크 기업들 옆에 스타트업을 조그맣게 참여를 시킵니다. 당시 참여했던 스타트업의 개수가 94개예요. 사실 많지 않죠. 그 94개를 참여시켰는데 CES도 놀란 거죠. 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고 관심도 제일 많고, 실제로 사람들 그 뭔가 액션이나 딜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트업이 늘기 시작하더니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1000개. 물론 전성기 2020년에는 스타트업이 1200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았죠, 그때가.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참여하시는 스타트업분들 또는 규제 또는 정책에 관심 있어하는 또 위원분들, 또 우리 그 중기부 모든 많은 분들이 지금 스타트업 이 에코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2가지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관심을 드려야 할, 관심을 줘야 할 기술의 판의 변화는 뭘까? 그 5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제가 얻었던 작은 테크어웨이들을 조금 나누면서 한 8분 정도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 제가 스타트업들 다 참여하신 분들 보면 아마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능한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사진을 막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고요. 어쨌건 제가 발견한 5가지 판의 변화는 이겁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가전을 넘어 차전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랑 제가 함께 이게 뭐죠? 이 만든 워딩인데요. 가전이라고 하는 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죠. 가전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다 가전을 베이스로 지금같이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삼성이 이렇게 거대 가전이 될 수 있었던 거는 1980년대, 90년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던 시기에 소니나 이런 아날로그 강자들의 매몰 비용을 사실 누르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 혁신, 디지털로의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전의 시대가 주인공이 됐는데요.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저희가 비슷한 걸 느껴요. 정말 자동차가 전장의 비중이 지금은 거의 90%, 진짜 자동차가 하나의 전자 제품처럼 느껴지고,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소니 아필라 같은 자동차들은 PS5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전자 제품입니다. 바퀴 달린 전자 제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디지털 가전에서 우리가 얻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디지털 자동차에서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 수많은 작은 회사들이 저것들을 언번들링해서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안에 컨텐츠와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판의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AI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는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CS 가든 어딜 가든 AI라고 하는 기술은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왜? 기술적
그 집약도가 높고 큰 기업들이 하는 기술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AI, 야 우리 AI 저기 별로 한 게 없는데 저거 하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3, 4년 사이에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냐. AI는 이제 툴이 돼버렸죠.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마어마한 고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고객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존 디어가 농기계에 AI 적용해서 지금 전혀 다른 회사가 됐던 것처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특히나 제너레이티브 AI가 지금 엄청난 붐이죠. 사실 이 엄청난 붐이 갑자기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가 티핑이 딱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2016년 우리 알파고 이세돌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진행이 중이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특히나 잘하고 있는 영역인데 CS의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이 분야가 원래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조연, 액세서리, 작은 분야. 근데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분야가 CS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건강, 안전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됐으니까. 그런데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잘해요. 근데 한국이 이 디지털 헬스 관점에서는 규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뭐 리모트 헬스서부터 정말 많은 규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디지털 헬스 정말 잘하고 요번에 CS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도 디지털 헬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슨 얘기일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놀랍게도 이 안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헬스 또 데이터에 관련된 수많은 관점들, 기회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 헬스케어에마저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지금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지금 뭐 아까 누비랩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도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기회 중에 하나가 XR 기반의 메타버스가 지금 엄청나게 티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CS 곳곳에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는 메타버스 이렇게 정의합니다. 3D 인터넷을 인공지능으로 재가상화해서 XR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접속하는 그런 세상.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 그동안은 우리한테는 제페토나 뭐 본디 같은 것밖에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머시브한 환경에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바뀔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메타 퀘스트 2로 비롯한 사실 이 티핑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VR이나 MR 디바이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것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일본에 있는 전통 기업들마저도 메타버스가 미래의 기회다. 캐논 전시장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카메라 단 한 대도 전시하지 않았어요. 전부 메타버스. 혼합현실 디바이스 메타버스. 수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진화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는 목전에 앱프리 이 MR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를 올해 발표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변곡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애플이 시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시장이 폭발합니다. 그렇게 폭발되었을 때 그 기회가 우리 것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았죠. 네거티브한 면들이 많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의 본질을 활용한 다양한 실체들이 지금 사실 한국 기업들 뭐 EQBR도 한국 기업이고요. 뭐 JK보팅도 한국 기업이고 클램도 다 한국인데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나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에서 이 메타버스 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조금 크진 않았지만 그린텍이라고 하는 결국 환경을 위한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의 단계에서 우리 스타트업들 작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한국이 관심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요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칠 텐데요.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을 분석한 책이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왜 한국은 이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약할까? 아니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잘 안 됐어요. 막 이스라엘 막 배우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CS를 바라보면서 저는 묘하게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CS는 미국입니다. 3,200개 기업 중에 1,500개가 미국 기업이고요. 늘 미국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중국이 MWC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이고 그곳에서 부각된다는 것은 글로벌 무대에 등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뭐 중기부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CS라고 하는 공간을 마치 우리 쇼룸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재형 교수님이 코엑스처럼 생겼다, 코엑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한국말도 많이 들리고. 근데 앞으로 숙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우리의 쇼룸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S는 한국의 글로벌 쇼룸이다. 앞으로 더욱 더 확장될 것이고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산업에서 CS에서 제가 한 10여 년간 봤을 때 늘 매년 느끼고 있던 게 경계의 소멸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계, 서비스와 컨텐츠의 경계, 내지는 자동차와 가전의 경계, AI와 내지는 어떤 프로덕트의 경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업 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죠? 흐린 영역이 많아질수록 우리 스타트업들한테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동시에 기회가 많다라는 거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규제나 사각지대, 무엇인가 우리가 가기 어려운 제약들이 존재하는 그레이존의 등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곳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함께 그것도 해결해 나가면서 더 나은 2024년에 뭐 CS 더 나은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영욱 대표님께서 특강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죠.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CES 2023 참가 기업들의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또 전문가의 특강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국회 유니콘팜 김병욱 의원님께 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 울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제가 인사 한 말씀 하려고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재밌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요. 이제 저도 지난번에 CES 한번 다녀오고 정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 강훈식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두 분이 앞장서서 저희 국회 이 연구단체를 유니콘팜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과 더 자주 뵙고 여러분들 더 이렇게 저희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슬기로운 국회 사용법, 그 사용 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늘 응원하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새해 벽두에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불황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쌓아나가길 기대하겠고요. 또 오늘 나온 이 다양한 사안들은 국회 유니콘팜 정책 실현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응원하면서 CES 2023 K 스타트업 리뷰 세미나 제2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유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